넓은 의미의 국세에는 관세가 포함되는데 국세 공무원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세무직 공무원은 관세는 제외죠. 국세 기본법 서서 배웠던 내용이었죠. 용어의 정의하는데 했던 거. 근데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나름대로 만약에 국세와 지방세 차이가 뭐냐라고 하면 과세권의 차이다 하면서 국가가 과세 주체가 되는 거,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주체가 되는 거. 근데 갑자기 거기서 요새 지방세 공부했어. 갑자기 거기서 지방세는 특별시세, 광역시세, 교세가 있고요. 특별시세와 구세는 재산세와 등록세. 그만. 네. 이렇게 나와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국세가 뭐냐고. 우리의 관심사는 지금 국세잖아요. 그래서 일단 국세와 지방세 차이는 거기서 하면 되고,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일단 개념상의 국세는 국가가 과세 주체가 되는 거, 과세권자가 국가이지만 그 중에 국세청 업무에서 말하는 국세는 조금 더 규모가 줄어들어서 관세 이런 것들은 빼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내국세와 관세를 말하는데 이렇게 이게 이제 약간 모범답안은 아닌데 약간의 어떤 힌트가 될 만한 요약하실 때 힌트가 될 만한 것들이고 국세청은 관세를 제외한 공부하신 거 법수부 하시지 마세요. 법수부 할 뻔했다.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를 등등을 말합니다. 목적세, 보통세 그런 거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괜히 또 그럼 그래? 목적세가 뭐야? 재밌는 상황이 연출이 돼요. 갑자기 진짜 세법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지방세 이런 것들 그래서 한번 이제 보시면 되고 체납 우리 강제징수 관련된 업무도 담당을 하고 있다 등등. 아마 이제 담당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강제징수라는 용어 쓰시겠지만 2020년까지는 체납처분이라고 보통 이제 많이 했기 원래 법조문 이름이 그거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알아만 들으시면 되고요. 잠깐만 끊어주세요. 이게 아니야. 메일은 이게 아니야. 어쩐지 메일은 이상하게 떴다 했어. 죄송합니다. 내가 아니고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아까 원래 이 질문이 있었어야 되는데 좀 이상하다 싶었어요. 자, 다시 가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연결해 주세요. 거기서. 자,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께 이제 과제 겸 다음 시간까지 이제 나름대로 고민해 오실 주제를 하나 드릴게요. 이건 프린트에 없어요. 이거 프린트에 없고요. 한번 여쭤볼게요. 2017년에 대법원 판결 한 판례로 교차증여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조금 재밌는 사건 중에 하나인데 실무강의 세법은 좀 재밌어요. 당하는 사람은 안 재밌긴 한데 주식회사 A의 주주 갑과 을이 서로 간의 직계 비속에게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회사 A의 주식을 교차증여했습니다. 시간 됐고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긴 해요. 지금 이 문제는 어려운 질문입니다. 자, 근데 이와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세무 문제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오. 지금 되게 어려운 질문입니다. 쉬운 질문은 아니에요. 생각 좀 해보세요. 아직은 이제 면접 시작하는 단계셔서 뭐지?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갑자기 어려운 거 갖고 와서 미안해. 용어만 정리해드리는 거는 얼마든지 해드려요. 그거는 요약, 근데 본인이 요약 안 해보면 제가 해드리는 거 드려봤자 못 외워요. 좀 생각을 고민을 해야 되니까 주식회사 A에 주주 갑이 있고 주주 을이 있다. 근데 갑의 직계 비속이 있고요. 을의 직계 비속이 있어요. 얘를 A, B, C라고 하자. 근데 지금 어떻게 했다는 얘기죠?
얘가 얘한테 증여를 하고요. 얘가 얘한테 증여를 한 거예요. 교차 증여. 자,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재밌는 사건. 일단 첫 번째, 얘는 어떻게 했을까요? 수정자인 B가 얘한테 받은 주식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납부했겠죠. 이렇게 신고납부했겠죠. 자, 증여세 세율 몇 단계 초과하는 증여세율? 5단계. 증여세 세율 이거 나중에 5단계 1억 이하가 10%, 5억까지 20%. 일단 그건 좀 순차적으로 해서 35 초과가 50%인데요. 자, 우리 상속세도 그렇고 기출문제 같은 거 할 때 그냥 맨땅 헤딩으로 그냥 기출문제 몇 개 외웠잖아요. 그거 생각해봐. 상속도 그렇고 증여도 그렇고 10년 이내 상속이다 그러면 10년 이내 상속인에 대해서 증여한 거 합산하죠. 증여도 그런 규정이 있어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게 얘 입장에서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게 10년 이내의 거가 있다 그럼 합산해서 증여대상 공제도 하고 세율도 합산해서 초과누진 세율을 적용해요. 자, 이미 종전에 얘가 각자 갑이 B에게 을이 C에게 이미 증여한 게 있다면 10년 이내에 증여한 게 있다면 자, 세율 구간이 만약에 한 30% 정도에 걸려있다 그러면 위로 올라가야죠. 근데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100주를 얘한테 주고 100주를 얘한테 줬으면 사실 경제적 실질로는 똑같은 거 아니야? 어떻게 한 거예요? 얘가 얘한테 주고 얘가 얘한테 준 거다. 이렇게 과세할 수 있을까? 그래도 될까요? 그러니까 전혀 뜬금없이 우리 B한테 주면 10% 적용했을 거 아니에요. 얘도 얘한테 10% 적용했을 건데 이미 이렇게 만약에 줬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기존에 한 30% 50% 구간 이미 초과해버렸다면 10년 이내 거 합산해서니까 그 높은 구간에 있는 세율 적용해야 되죠. 그러면 당연히 세금이 더 나오겠죠. 대법원에서 이렇게 엎었어요. 뭐에 근거해서? 자,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이게 가능할까요? 실질과세. 실질과세 원칙이 뭔지 말씀해보세요. 자, 면접관이 질문합니다. 이거 기출문제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실질과세 원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세요? 실질과세 원칙이 뭔지 말씀해보세요. 이거 만들어 오라고. 만들어서 조별끼리 연습하셔야지. 그쵸? 자, 실질과세 원칙이 뭔가요? 간단하게 중원부원하면 안 돼.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 뭐에 따라 과세한다? 실질에 따라 과세한다. 알잖아. 근데 입에서 안 나와. 정리를 안 해보고. 근데 좀 더 제대로 하자면 아니 그 약간 정답이라고 다 할 수 있다고 따다다다 다 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보면 너무 이렇게 잘하는 것도 의미가 없는데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가원칙 갑자기 오늘 3명이 나서 나한테 실질과세 원칙이 있게 보겠더니 3명 다 실신군조밖에 기억 안 나요. 그래서 잘했어. 면접관께서 아주 좋아하실 거예요. 실신군조 오랜만에 듣는데 이러실 수도 있어요. 실신군조가 뭔데 또 이러실 수도 있고. 그거는 뭐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국세부가의 원칙의 실질과세 원칙은 귀속에 거래의 귀속에 관한 실질 과세 표준 및 세액 계산에 관한 실질이 있고 경제적 실질이 있다는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법 조문을 필기 시험으로 볼 때는 토너읽기 연습했죠. 그리고 뭐 세법에 우리 법 조문으로 넘어가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이든 아니든 상관없다 이런 또 틀린 질문이다. OX 연습만 했잖아요. 그런데 얘를 한마디로 줄여서 중간에 너무 길면 끊기거든요. 됐고요 하고 넘어가거든요. 간결하게 핵심만 딱 짚어서 말할 수 있게 모범 나가는 만들어 오라고. 내용은 알죠? 그쵸? 하시고요. 자, 그럼 실질과세 원칙 하시고 또 소득과세 금지 원칙. 실질만 하면 너무 이론이 빈약하니까 실질과세 원칙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례가 되게 많긴 한데 소득과세 금지 원칙.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는 너무 단순해서 물어보지 않을 것 같긴 한데 2022년
6월 30일 날 세법이 개정돼서 최고 세율이 48%가 됐습니다. 이걸 예를부터 적용할 수 있나요? 라고 했을 때 네! 하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러면 안 되죠. 부진장소금 얘기한 거죠 지금. 그래서 갑자기 그래놓고 부가가치세 뭐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어찌됐건 소국가세 금지 원칙이 뭐다? 입법상의 소국가세와 행정상의 소국가세 금지는 아시죠? 해석상의 소국가세 금지 아시죠? 그래서 얘를 간단하게 그냥 사실 이것도 제가 여러분께 자료로 드리기 위해서 그냥 적은 것뿐이지 좀 줄여서 그러니까 말하기 힘들면 이걸 기준으로 하시는 게 좋아. 얘는 말이 사실 되게 복잡하잖아요. 해석상의 소국가세. 그러니까 과세관청의 해석이 바뀌어도 바뀌기 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않는다. 이 개념을 법정으로는 되게 어렵게 적어놨잖아요. 그러니까 막 혼자 갑자기 하다 내가 옳다, O로 얘기하나 X로 얘기하나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얘기를 하시면 되고 단 이거는 입법상 뭐 법 시행령 시행규칙 외에도 과세관청의 세법 해석에도 소국가세 금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한마디 붙여주시면 더 좋아요. 얘가 이제 메인으로 들어가고 얘는 얘도 적용이 됩니다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간단하게 말하려면 이제 단서는 있고 자 이게 이제 실제 기출문제 중에 하나 시간이 너무 난 맨날 나한테 세법 진짜 시간 너무 조금 더 나중에 촬영을 다시 또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미성년 이게 실제 기출문제입니다. 미성년자인 아들이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러 왔어요. 세무서에. 근데 실사업자가 아니 뭐 무슨 사업을 하세요? 음식점 해요, 옷가게 해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마음속으로 너 학교 안 다니니? 맞잖아요. 저 고등학교 2학년생인데요. 그럼 장사는 누가 하니? 아버지가 하시는데요. 근데 사실은 미성년자라고 해서 장사 안 하진 않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실사업자가 아버지이고 아버지의 체납이 많다고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해 주는 게 맞을까요? 사실 질문하는 게 정답이 딱 떨어지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본인 생각을 물어보는 거죠.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좀 해주지 않고 뭐 현황조사나 뭐 이런 걸 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사실은 좀 뜬금없는 소리긴 하지만 할 수도 있고 그럼 후속 조치를 자꾸 물어본단 말이에요. 어떤 근거? 어떤 근거로 사업자 등록 신청을 등록증을 내주라는 건데요. 내줄 것인가? 말 것인가? 저는 이쪽이 조금 더 아니 정답은 없잖아. 좀 더 답변하기가 더 나을 거고 사실관계 판단하기도 더 나을 거고 약간 뉘앙스 자체가 사실상의 사업자와 형식상의 사업자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명의대여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약간 이런 사례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아니 근데 이런 거를 답변을 할 때는 아까 이래요. 실질과세 원칙에 근거해서 봤을 때는 어쩌고저쩌고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 내주는 게 맞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럼 실질과세 원칙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그렇죠? 자 그렇게 여러분께서 조금 생각을 좀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거는 자, 두 번째 사례. 제가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합니다. 1세대 1주택은 아니에요. 비과세 대상은 아니라는 뜻이고요. 실질거래가액이 명확하고 기준시가도 명확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세무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제가 개인이라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생길 것이고 제가 법인이라면 법인세 납세의무가 생기겠죠. 자, 제가 개인이라는 1세대 1주택이라고 하신 걸 봤을 때는 개인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생길 것이고 이 사례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아시다시피 실질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 차익을 산정하고 세금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의 아파트를 매매 대신 증여하려고 합니다. 증여하면 수증자가 증여세를 내면 되죠. 단 아파트의 부동산 담보대출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생기는 세무 문제를 말씀해보세요. 아시는 거죠? 뭐야? 부담부증이요. 그런데 아들이 5살이다. 부담부 증여의 형태를 만약에 채무 인수를 시킨다 그러면 이제 후속 조치를 자꾸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 채무 인수분은 그 채무 인수분만 양도이고 나머지 부분만 증여다라고 해서 항상 시간이 많지 않아서 A가
B한테 증여를 하면 얘가 증여자, 수증자, 증여세를 낼 것인데 채무 인수에 대해서는 사실 얘가 양도인이 되고 얘가 양수인이 되므로 얘가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죠. 하나의 소유권 이전,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증여세 두 가지 사건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채무를 인수시켰는데 이 양수인, 즉 사실 수증자가 5살짜리 애기라 이거예요. 채무를 부담할, 이자를 상환할 능력이 될까? 아니지. 그러면 얘는 부담부 증여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사실은 전부 증여가 되겠죠. 또 뭐 이런 저런 사례들을 좀 고민을 좀 해보시라는 거예요. 저에게 2시간을 주셨다면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을 텐데 20분밖에 없어서 자 하시고요. 프린트로 해서 고민을 해보세요. 그거를 하시고 홍길동 씨 소유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이를 세입자 임찬 씨에게 임대하였고 임찬 씨는 이 주택을 카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홍길동 씨가 이 주택을 매도했다. 그러면 홍길동 씨가 개인이죠. 양도소득세가 여러분 주택이냐 상가냐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져요.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이 지금 현행으로는 2채 이상 있으면 세율이 기본세율 만약에 2년 이상 보유했다고 하더라도 기본세율 플러스 20%가 기본으로 깔려요. 최저 세율이 26%가 깔려요. 엄청난 세율이에요. 그리고 최고 세율은 조정대상 지역의 3채 이상이다 그러면 미등기보다 세진다고 내가 맨날 뭐라고 하죠. 그렇죠? 자, 그럼 주택으로 볼 거냐 상가로 볼 것이냐. 그건 여러분이 답변하기 바랍니다. 형식이 사실은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 대장은 주택으로 돼 있는데 임차인이 카페로 사용했다. 그러면 실질과세 원칙으로 밀고 나간다면 상가로 볼 것 같습니다. 왜? 라고 했을 때 근거가 앞에 있는 실질과세. 그럼 한번 설명해 보세요. 논리를 맞춰보세요. 하면 뭔가 약간의 어떤 모범 답안들 이런 케이스를 가지고 한두 개를 만들어 놓으면 비슷한 사례가 나면 어느 정도는 얼추 100점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약간 그래도 본인이 좀 그래도 덜 속상하지 않게 답변을 하고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 아파트를 매매할 때 일세 이거 아까 그거 왜 다시 들어갔지? 그래서 일단 제가 정리할게요. 왜 복사로 하나 잘못 들어갔네. 자, 국세부가의 원칙과 세법 적용의 원칙을 지금까지는 실신분조 이렇게 많으셨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그럼 실질과세 원칙 한번 말씀해 보세요. 라는 질문이 진짜 있다니까. 그랬을 때 한마디로 간결 명료하게 깔끔하게 설명할 수 있게. 그리고 혹시 그거에 대한 그 실질과세 원칙 답변을 하셨으면 그럼 사례를 들어보시오라든가 뭔가 예상되는 질문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개인적으로도 하시면 좋고요. 조별로 모여갖고 하실 때도 좀 같이 토론해보면 이런 질문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보세요. 하시고 세법 적용의 원칙도 나름대로 갑자기 근거과세 원칙 뭔지 아세요? 뭐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뭐 세무조사 나왔을 때 장부가 있으면 장부에 근거해서 하라는 겁니다라고 딱 이제 정확하게 명확하게 한마디씩으로 좀 줄여놓으세요. 책에 있는 걸 읽지 마시고 자 그렇게 하시는 게 숙제. 그 다음에 주택 양도실 새기는 세금 문제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개인이 팔았으면 양도소득세, 법인이 팔았으면 법인세. 그런데 혹시라도 법인이 주택과 비사업용 토지다 그러면 각 사업양도소득뿐만이 아니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까지 과세가 될 것이고 등등등. 근데 이제 개인이라고 쳤을 때 보통 위주로 많이 보시면 될 거고요. 양도소득세 납세문자, 증여세 납세문자 하면서 부담부증여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엮어서 연습을 하실 수 있게 한번 만들어 와 보세요. 다음 시간 시작할 때는요, 이제 과제를 조금씩 내드릴 거거든요. 모범 답안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줄로 요약한 걸 제가 한 번씩 읽어드리고 리뷰해드리고 그 다음 테마 해드릴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